요즘에 중국 부동산 시장 다시 말 많죠. 왜? 홍다가 기습 공시를 올렸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습적으로 디폴트 상황을 공시했다. 언제? 심야에. 그러면서 2억 6천만 달러의 채무 보증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이죠.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많이 꼈던 홍다. 저기가 무너지면서 저번에 그 가상화폐 때도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고, 물론 그게 기업 어음이 중국 부동산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저렇게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도 기업 어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부동산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홍다가 맨날 이제 버텼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증시에 올렸으니까 일단은 증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채권 규모도 아직 엄청 많이 남았다. 근데 192억 3,600만 달러가 남았는데 2억 6천만 달러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2억 6천만 달러 요거 넘긴다 칩시다. 그래도 한 190억 달러가 남았는데, 그리고 이게 만기 때문에 터지면 얼마나 돼요? 지금 만기가 상환인 게 22조인데 총 부채는 365조다. 이게 어디 있어요? 중국 내 은행, 금융권, 위안화 채권, 그림자 금융상품, 달러 채권 등에 걸쳐 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연쇄 디폴트. 연쇄 디폴트 위험 언제부터 있었어요, 중국에? 저희 방송하던 초창기 때부터. 2018년 자료를 가지고 2019년이나 20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19년에 특히 이야기 많이 했죠. 연쇄 디폴트 위험 있다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이 기업 부채가 정상적이지 않다. 왜? 우리나라 포퓰리즘이니 공산당이니 개소리 집어치우고 중국 같은 데가 공산당이 뭔 짓거리 하느냐. 저기다 돈 빌려줘. 은행 압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영사업을 하는 한 철도회사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을 가지고 이자도 감당 못하는데도 돈을 그렇게 빌려줬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중국 경제도 상황이 좋지는 않죠. 아무리 그래도 미중 무역전쟁 중인데, 거기다가 부동산 거품은 너무 많이 쌓였죠. 부동산 거품이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구 너무 많다고 애 하나만 낳게 하던 중국이 벌써부터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정상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중국에서 정상화는 계속 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니 기업 부채가 결국 터지고 있더라. 홍다부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국 정부가 개입한다. 중국 정부 특성상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안 되면은 버리고 어느 선에서 막을 수 있는지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개입을 한대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2억 6천만 달러에 아직도 190억 달러가 더 있더라. 요거까지 중국에서 다 메꿔줄 수 있느냐? 어느 순간에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유예시켜주는 정도로 개입을 하는 거지 결국은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8,250만 달러에 달하는 두 개의 채무에 대한 유예 기간 6일로 만료됐는데 이자를 지불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벌써부터 디폴트 저번처럼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 채권을 투자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렸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국 규제 당국의 입장이다. 물린 거다. 외국인 투자자들 다. 중국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처럼 보였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 이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있죠. 급락. 문제는 홍다만 이러냐. 양강 100. 만기가 도래한 10.5% 선순위 어음과 관련 1억 7천만 달러의 원금과 890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는데 지불 못해서 디폴트에 빠졌다. 여기도 뭐예요? 부동산 개발업체. 여기만 그래요? 자자오예 4억 달러의 채권의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자, 홍다도 만기 연장 요청했는데 지금 못 갚고 있죠? 여기도 116억 달러. 여기도 뭐 하는데요? 부동산 개발사. 다 무너지고 있다. 근데 쟤네가 돈이 없어서 무너지냐?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간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계획적인 도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붙들고 있어봤자 지금 부동산 추세상 당분간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일본에서도 부동산 무너질 때 계획 도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모 건설사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회사에다가 수익을 몰아줘서 그 회사는 돈이 얼마 없는 것 같고 자회사 자금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거 뭐예요? 떨어지게 되면은 본회사 버리고 어차피 파산해가지고 이익은 다 딴 데다 돌려놨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의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게 얼마다? 내년까지 120조. 이미 디폴트 규모가 109억 달러인데 내년에 121억 달러 만기가 또 돌아온다. 그래서 1020억 달러에 이른다. 올해 버티면 뭐예요? 내년에 이만큼 또 있는데. 요거 한 발 버티고 겨우 살았다고 했는데 아직 한 발 남았다죠. 더 센 걸로. 근데 만약에
버티는 것도 올해 위태위태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버텼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어떻게든 위태위태하게라도 버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올해 못 버티고 있는데 진짜 막 그러기 상태인데 펀치킥으로 1링 했을 때 109억 때려가지고 정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121억으로 한 방 더 때려봐라. 완전 제대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연쇄 디폴트는 머지 않았다는 거죠. 부동산 건설업체가 연쇄 디폴트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괜찮아지겠어요? 아마 저게 우리나라 사태였다. 그러면은 기레기들이 또 이러겠죠. 부동산 기업들 연쇄 부도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주택 지을 건설사가 없어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를 것. 이딴 식으로 뭐 기사를 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죠. 부동산 무너지고 있는데 부동산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사업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돈이 된다고 했으면 그동안 많이 벌었던 걸로 어떻게든 살렸겠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과 회사채 발행 이외에 신탁회사, 금융자회사 등을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즉 무슨 소리예요? 이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금융자회사 특히 이런 것들 더 난다는 거예요. 뱅크런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기업들을 대출을 내주고 기업들이 크고 막 그렇죠. 지금 막 알리바바 때리니까 알리바바 박살나는 거 보면 보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군 독재 시절처럼 회의에 안 나왔어? 회장이? 대통령인 내가 부르는데? 그러면 쟤네 망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서 디폴트가 한번 나면은 버티고 있던 데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 잘못 금융 투자한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괜히. 그러면 그게 다 서민 경제까지 가게 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살아나겠어요? 지금 급하니까 지급 준비율 내리고 유동성을 빌려줘라. 223조 원. 공급한다고 하는데 장기 유동성인데 이걸로 끌 수 있더라도 그냥 다 무너져가는 거 겨우 붙잡고서 시간만 연장할 뿐이죠. 저게 뜻하는 게 뭐예요? 저런 부동산 업체들이 갚아야 될 돈을 풀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갚게 만든다. 그러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러면 그 은행이 굉장히 큰 부담을 껴안게 되는 거고 그 기업 자체가 빌려서 갚은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살아난 건 아니죠. 그냥 위기만 넘긴 거지.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침체될 것이냐 안 침체될 것이냐 라고 보면은 거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를 보면 돼요. 거품이 많이 쌓였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중국 역시도 이 추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계속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특히 수출 1위국이 중국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막 수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무너지게 되면은 수출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미중 무역전쟁 터졌을 때 정부가 친중이네 뭐 개소리 집어치우고 정부가 무슨 친중이야. 친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운데서 줄타기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중국 버려봐요. 우리나라 수출 박살나요. 그런데 중국 부동산 무너지면 경제 장기간 침체 받죠. 특히 거품이 크면 클수록 그 침체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향이 크게 올 수밖에 없죠. 중국 부동산 지금 신규 주택 판매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38%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덜 팔렸다는 거죠. 공급이 줄었네? 공급 부족이네? 집값 오르겠네? 이거예요? 안 되고 있으면 침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판매 면적도 32% 감소했고 그러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다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년에 왜 공급이 적게요?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안 해줘서? 수익이 된다고 하면 했겠죠. 무슨 규제가 있든 간에. 그러니까 23년부터도 많고 그렇죠. 공급이 침체됐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리죠. 그런데 거기다 공공공급으로 때려박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급 줄어든 거 보면은 민간 공급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왜 그러겠어요? 수익이 안 된다고 느끼니까. 그러면은 수익이 안 되고 거품이 가득 쌓였다. 그러니까 보통 2022년이면 분양 보통 2019년쯤 했죠. 2019년부터 왜 경고를 했겠느냐.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내놓으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요? 경기도로 빠져요. 경기도 공급하고 있잖아요. 다 답이 나오는 건데. 집값은 지금 2달째 하락 중입니다. 하락폭 커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는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정도인데 과거에는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죠. 오히려 90년대에는 일본 많이 모방하고 하면서 일본 영향 많이 받았었죠. 그 시기에 일본 침체하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물론 1기 신도시도 있고 그 당시에 뭐 공급도 있었고 뭐 금리도 있고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 침체되던 시기에 우리나라 같이 떨어졌었죠. 일본 침체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리고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미국 침체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 또 떨어졌다. 그리고 이번엔 중국이 떨어지고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이 안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거품이 커서 가계부채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래서 은행권에서 더 자금을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유동성은 당연히 축소돼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파가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중국 부동산 이제 본격적인 폭락장 시작이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에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일단 기본적이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돼요? 주식시장에 영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코인 시장에는 헝다가 휘청휘청 할 때마다 코인 시장도 휘청휘청해요. 왜? 코인 유동성으로 떴으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빠지게 된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돈을 버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때. 그런데 외부 타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여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주식시장이 계속 뭐 올라간다 하더니 지금은 보합되다 떨어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게 다 뭐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는 부동산 시장은 황금성 때문에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타성기간이 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다른 경제가 살아나고 있을 때 반대로 부동산은 계속 침체될 수도 있다는 거다. 일본 같은 경우 버블 터지고 나서 계속 침체만 됐었냐? 아니죠. 경기가 살아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은 아베노믹스로 돈 오지게 풀기 전까지는 계속 침체됐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중국도 지금 헝다 파산하고 해가지고 막 돈 푼다고 하는데도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다? 우리나라의 미래다. 그리고 당연히 여파는 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